네, 안녕하세요. FX 외환거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FX라는 금융상품은 저는 개인적으로 2007년도에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외환거래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2007년 때는 아마 한국에서는 개인들이 거래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다 풀려가지고 개인도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그래도 아직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FX의 시장은 FX는 가장 금융 상품 중에서 가장 큰 마켓입니다. 여기가 FX가 이 미국 전체 주식의 3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리고 이 하루에 거래되는 금액이 1.5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이게 원화로 지금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죠. 1.5 트릴리언 달러면 얼마인가요? 예.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큰 돈들이 도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조작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겠죠. 예. 이 조작을 하려고 하면 거의 국가가 나서서 조작을 해야 되는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됐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건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환율을 조작할 수 있다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 개인은 중국 위안화를 거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FX가 단위가 뭐냐면 FX는 랏을 씁니다. 랏. 주식은 우리가 주를 쓰잖아요. 주. 그래서 뭐 한 주 샀다, 10주 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FX는 한 랏, 뭐 열 랏, 0.1랏, 뭐 이런 식으로 기본 단위가 랏입니다. 랏. 그리고 FX는 한 랏의 기준이 미국 달러로 10만 불입니다. 네. 그래서 FX를 한 낱 거래하고 싶으면 10만 불의 돈이 필요한 거죠. 예. 근데 이 10만 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개인들이도 거래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 FX 브로커들이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그게 이제 레버러지를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증거금을 조금 내면 레버러지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브로커들은 1대 50 레버러지를 지원해 주는 브로커도 있고, 그리고 어떤 데는 1대 100, 1대 500, 그리고 뭐 1대 800, 1대 1000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증거금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쓰는 거니까 아무래도 위험이 많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규제가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1대 50을 못 넘게 하고요. 그리고 유럽은 좀 관대하고요. 유럽은 관대해서 뭐 1대 500, 다 이상들은 다 유럽에서 거의 대부분 유럽에 있는 브로커들이 이 정도의 레버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1대 100이라는 그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브로커를 통해서 우리가 거래한다고 하면, 우리가 한 낫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1대 100을 지원하니까 1000불만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1000불 곱하기 100은 10만 불이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1000불에 대한 증거금이 있으면 한 낫을 거래할 수 있다. 그죠? 10만 불을 거래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1000불을 넣고 한 낫을 거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만 불짜리 한 낫을 거래하게 되는데, 이 10만 불의 1%가 우리가 손실이 나면, 우리가 매수든 매도든 예상을 했는데 거꾸로 가서 손실이 나면 1%만 되면 이 증거금 1000불은 그냥 빵이 되겠죠. 그렇죠? 빵이 돼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진콜이 납니다. 마진콜. 그래서 밸런스는 제로가 되고 거래가 중지가 되는 거죠. 예. 그만큼 위험한 거죠. 그렇죠? 1대 500 같은 경우는 200불만 있으면 한 낫을 거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1대 500을 지원하는 뭐 유럽의 어떤 브로커가 있는데, 그렇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미국 돈 10,000불 넣는다고 하면 이건 얼마까지 거래할 수 있는 거죠? 10,000불 곱하기 500 한 거니까 우리가 500만 불, 그러니까
한 날 10만 불이니까 50낫을 거래할 수 있는 거죠. 예, 50낫을 거래할 수 있는. 예, 그것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50낫을 거래하고 만 불 50낫을 거래한다고 하면 1%만 빠진다 하더라도 똑같이 마진콜이 나서 우리는 또 이 시장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레버리지가 위험하기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FX 사실은 이 금융상품은 위험한 금융상품을 통합니다. 예. 반면에 이제 우리가 잘 거래를 해가지고 수익이 난다고 하면 이 우리가 거래할 날수가 높기 때문에 수익도 어마어마하게 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개인 이 FX는 개인이 처음에 하기에는 추천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제가 아는 개인분들은 거의 다 이 시장에서 포기하고 나가신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마진콜이 있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시장입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FX가 이제 외환거래니까 이제 통화상이 필요합니다. 네. 두 개의 통화가 이제 하나를 이루어서 쌍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달러와 엔화 그리고 뭐 유로화와 뭐 달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통화상이 이제 같이 항상 붙어서 나오는데 제가 이제 유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줄임말이죠. 근데 이게 유로화와 유로달러와 미국 달러 해갖고 줄여서 유달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파달은 파운드 달러 그리고 미국 달러 그래서 이걸 줄여서 파달이라고 하고 호달은 호주 달러 미국 달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달에는 USD, JPY 되는 거죠. 그렇죠? 미국 달러 그리고 일본 엔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로 달러가 예를 들어 유달이라고 하면 유달이 유로가 달러에 비해서 얼만큼 지금 가격이 얼마 정도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래프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거는 지금 USD JP니까 이게 달N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 줄여서 제가 달N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어제 뉴스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일본이 그 관광객을 다시 맞이하면서 한국 분들이 이제 일본 관광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다. 그래서 문의가 많다. 뭘 하면서 환율이 일본을 관광지로 선택하는데 한 몫을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환율이 좋아서.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일본 엔화가 약세고, 그렇죠? 일본 엔화가 약세고 지금 달러가 사실은 강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USD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달러가 강세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일본이 엔화가 약세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달러는 강세고 엔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를 낸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지금 USD, JPY 그리고 엔화 이렇게 차트를 볼 수 있고 호달 하는데 제가 저번 주에 계속 거래했던 이 통화상이 호달이라고 하는데 호주 달러 그리고 미국 달러 해가지고 이게 호주 달러가 미국 달러에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그래프를 보여주는지 그리고 그래서 지금 뭐 70전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호주 달러가 미국 달러 대비해서 70전이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호주 달러가 강세이면 올라가겠죠. 그렇죠? 반대로 미국 달러가 약세도 올라갈 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호주 달러가 강세고 미국 달러가 약세면 뭐 아까처럼 쭉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올라갈 때는 바이를 누르고 올라갈 걸 호주 달러가 올라갈 거 누르면 예상을 하면 바이를 누르고 호주 달러가 미국 달러에 비해서 떨어질 것 같으면 셀을 누르고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이제 FX를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필요한 보조 지표를 열고 제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네. 이 정도면 좀 부족한데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FX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게 FX의 기본
단위이고 뭐 증거금이 필요하고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브로커가 있고 그래서 요런 통화상들이 요거 말고 통화상들 많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캐나다 달러도 있고 캐나다 달러 그리고 뭐 미국 달러 뉴질랜드도 있고 뭐 미국 달러도 있는 거고 대부분 미국 달러들이 많이 있겠죠. 미국 달러도 많이 있고 그리고 프랑도 있습니다. 예, 프랑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최근에 뭐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뭐 1,300원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저번 달에 1,200원이었는데 원달러 환율이 1,300원까지 올랐다. 원도 마찬가지. 이게 줄임말이죠. 원달러. 그러니까 결국 이걸 풀었으면 대한민국 원 그리고 미국 달러. 그래서 대한민국 원이 미국 달러에 대비해서 1,300원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대한민국 원이 약세가 아니라 미국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원 달러 얘가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면 1,200, 1,300 올라가면 지금 미국 달러 대비면에 대한민국 달러는 원화가 가치가 떨어지게 된 거죠. 그렇죠? 그 전에는 1,200원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1,300원 있어야지 지금 일부를 지금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러면 FX는 이렇게 간단히 알아보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그러면 저는 FX를 거래하면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보조지표를 이용하고 어떤 식으로 거래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